바다 속은 전쟁터입니다. 바닷가재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수렵과 채집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안전한 보금자리는 적고 그런 곳을 원하는 바닷가재는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이런 문제에 부닥칩니다. 안전하고 가까이에서 먹이를 구할 수 있고 짝을 찾기 쉬운 곳이 최상급의 장소입니다. 가장 영리하고 힘세고 건강하고 운이 좋은 것들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영역을 지킵니다. 그런 자리를 차지하면 최고의 짝을 만나 건강한 새끼들을 낳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그 새끼들 역시 더 많이 살아남아 번성할 확률이 높습니다. 비바람과 포식자로부터 안전하고 풍부한 식량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차지하면 생존에 대한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영역은 중요합니다. 영역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역은 중요하지만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수만 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다른 동물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던 동물들은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수법을 터득해 왔습니다. 서열 싸움에서 패한 동물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패배를 인정하고 복종하겠다는 표현을 합니다. 패배자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런 상태가 며칠씩 지속되기도 합니다. 패배하면 뇌 구조가 해체되고 약자에 적합한 새로운 뇌가 만들어집니다. 영역 지배자 시절의 뇌는 약자로 전락한 후의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신경화학적 관점에서 패배한 동물과 승리한 동물은 크게 다릅니다. 승리하면 세로토닌 비율이 높아지고 패배하면 옥토파민 비율이 높아집니다. 세로토닌이 높고 옥토파민이 낮아진 동물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으스대며 걷습니다. 도전을 받아도 움츠리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로토닌은 몸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유연하면 부속기관들을 쭉 뻗어 더 크고 무섭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로토닌 수치가 낮고 옥토파민 수치가 높으면 후줄근하고 무기력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극에도 빠르게 달아날 수 있도록 예민해집니다. 승자는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암컷들 역시 서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다가 최후의 승자가 결정되면 그때 행동에 나섭니다. 우두머리 수컷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유혹합니다. 우두머리 수컷은 최고의 사냥터를 독점하고 모든 암컷의 구애를 받습니다. 서열 경쟁에서 이겨야 할 이유가 분명해 보입니다. 인간들은 어떨까요?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상위 1%의 자산 총액이 하위 50%의 자산 총액과 비슷합니다. 상위 85명의 부자가 하위 35억 명의 재산을 모두 합한 액수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잔혹하고 야만적인 분배 원칙이 경제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요 과학 논문 대부분은 소수 과학자가 발표합니다. 요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곡 중 대다수는 단 4명의 작곡가,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차이콥스키 작품입니다. 바흐는 1000편이 넘는 작품을 남겼지만 연주되는 작품은 극히 일부입니다. 다른 세 작곡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수의 작곡가가 쓴 작품, 그 중에서도 소수의 작품만이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듣습니다. 20세기 초 이탈리아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는 부의 분배에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파레토 분포라고 하는데 그는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전체 인구의 20%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불평등한 분배 원칙은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듯 보입니다. 진화는 이미 만들어낸 것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특성이 더해지면서 과거의 특성이 조금 변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박쥐의 날개와 인간의 손,
고래의 지느러미는 골격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심지어 뼈의 수까지 똑같습니다. 진화는 대체로 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변이는 유전자 조합과 무작위적 돌연변이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같은 종이라도 개체가 각기 다릅니다. 자연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개체 중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개체를 선택했습니다. 자연 선택설은 영급의 시간 동안 생명체에게 일어난 연속적인 변형을 설명합니다. 자연 선택에서 자연은 정적인 동시에 역동적입니다. 자연의 역동성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뭇잎은 나무보다 빨리 변하고 나무는 숲보다 빨리 변합니다. 날씨는 기후보다 훨씬 변화무쌍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질서 안에도 혼돈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질서를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뭇잎을 보고 있으면 나무가 보이지 않고 나무를 보고 있으면 숲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옛날부터 생명체를 지배해온 서열 관계 역시 그런 질서 중 하나입니다. 자연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연은 순전히 아름답기만 하다라는 것 역시 환상입니다. 재해나 역병 역시 자연의 일부입니다. 서열 구조 역시 5억 년 동안 존재해온 생명체의 특징이며 사회적 특성이나 문화적 특성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서열 구조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영속적인 특성에 가깝습니다. 서열의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서열 구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열 구조는 문화보다 자연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서열 구조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뇌의 영역은 아주 오래전에 생성된 뇌에서 가장 원초적인 부분입니다. 뇌는 인간의 지각과 가치, 정서와 생각, 행동을 조절하고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면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패배와 실패를 경험한 인간은 서열 싸움에서 진 동물과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어깨가 처지고 고개를 숙인 채 걷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해지며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함을 느낍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만성적인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활기 없고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강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인간 역시 동물이므로 기본적인 신경화학도 여러 부분에서 똑같습니다. 세로토닌의 수치는 패배할 때마다 더 낮아집니다. 세로토닌의 수치가 낮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고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더 힘듭니다. 서열 구조가 낮을수록 수시로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건은 대부분 좋지 않은 일입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 행복감이 떨어지고 고통과 불안이 증가하며 질병에 걸릴 위험도 커지므로 오래 살 확률도 낮아집니다. 서열 구조 상위 집단은 세로토닌 수치가 높고 질병과 고통을 겪을 확률이 낮으며 수명도 길어집니다. 따라서 서열 구조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인간의 뇌 가장 깊숙한 곳에는 아주 원시적인 계산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서열을 차지하고 있는지 정확히 추적하고 관찰하는 장치입니다. 서열 계산기가 우리 서열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평가한다고 해봅시다. 만약 당신이 1단계에 있다면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남성이라면 으리으리한 집을 차지하고 최고급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은 당신의 환심을 사려고 경쟁할 것이고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날 확률도 높아집니다. 당신이 여성이라면 훤칠한 키에 떡 벌어진 체격의 남자, 혹은 창의적이고 믿음직하며 정직하고 너그러운 남자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밑바닥인 10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땅히 살 만한 곳이 없고 있다 해도 누추하고 지저분합니다. 굶지 않고 먹더라도 형편없는 음식으로 허기를 달랠 뿐입니다. 초췌한 몰골만큼 정신적으로도 피폐합니다. 누구에게도 매력적이지 않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고
있더라도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뿐입니다. 몸이 약해서 병에 잘 걸리고 노화도 빨리 찾아옵니다. 이들에게는 돈이 생겨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제대로 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쾌락을 박탈당한 상태로 지낸 사람에게 마약과 알코올, 도박 같은 것은 큰 쾌락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돈 때문에 약탈자와 사이코패스의 표적이 되기도 쉽습니다. 서열 구조 최하층은 무섭고도 위험한 곳입니다. 뇌에서 사회적 위치를 평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지 관찰합니다. 그렇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내는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우리에게 지위를 부여합니다. 동료들이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사건이나 환경에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욱 강하게 반응합니다. 육체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항상 경계심을 유지하면 정신적 에너지와 체력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감한 반응은 흔히 스트레스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뜻밖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고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할 에너지까지 쓰게 됩니다. 자동차에 앉아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힘껏 누르고 있는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비상사태가 닥치면 뇌는 면역 체계까지 가동을 중지시키고 에너지와 자원을 모두 끌어다 쓰면서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에 있다면 뇌 속의 계산기는 보금자리가 안전하고 편안하며 먹을 것도 많다는 것을 압니다. 주변에 나를 도와줄 능력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 역시 계산에 포함됩니다. 웬만한 일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여깁니다. 세로토닌이 다량으로 분비된 덕분에 자신감 넘치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며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한 자세를 취합니다. 불안한 경계에 눈길을 거두고 여유롭게 행동합니다. 현재 위치가 안전할수록 미래도 밝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계획에 집중합니다. 좋은 기회가 많으므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더 큰 만족을 위해 작은 만족을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뇌의 계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면과 식사가 불규칙할 때 계산 기능이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을 만나면 계산기가 혼란에 빠집니다. 몸은 무수히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준비된 오케스트라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모든 부분이 각자의 역할을 제때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음과 혼란이 발생합니다. 규칙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적인 행위는 자동화되어야 하고 신뢰할 만한 습관으로 자리 잡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일상적인 행위에서 복잡성이 줄어들어 단순해지고 예측 가능성이 커집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의 식사는 중요합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은 흡수가 빨라 혈당이 급격히 높아졌다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멀리해야 하며 공복 상태에서 복잡한 일이나 신체 활동을 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불안증에 시달린다면 일정한 수면 스케줄을 지키고 아침을 먹는 것만으로도 정상 범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시스템은 적절히 반복되는 하루의 생체 리듬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뇌와 몸과 사회는 상호작용합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자신은 쓸모없고 거추장스러운 존재, 슬픔에 짓눌려 힘겨워하는 존재로 느끼기 시작하면 친구나 가족과의 접촉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고립되고 외로워지므로 쓸모없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라는 기분을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외부와의 접촉을 더욱더 피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울증은 점점 심해져 갑니다.
학대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맞서 싸울 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겪는 괴로움의 흔한 원인은 체격 차이입니다. 이것은 성인이 되어 체격 차이가 어느 정도 비슷해지면 많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괴롭힘을 당하는 흔한 이유는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질적으로 자기희생적인 사람이나 저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가학적 성향을 지닌 사람을 맞닥뜨릴 때 그에 따른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사람 등은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격적인 행동은 무조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합당한 분노의 감정도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여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들 역시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남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공격성을 엄격한 잣대로 제한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의로운 분노마저 표출하지 못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초기부터 단호히 거부하고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행동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폭력성은 한번 나타나면 거침없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고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역시 쉽게 착취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진심으로 남을 해치려 하는 사람은 없다. 물리적인 힘을 앞세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다 등과 같은 생각과 행동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격언들은 뼛속까지 악의적인 사람 앞에서 무참히 무너집니다. 게다가 애초부터 남을 해치려고 작정한 사람은 이처럼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는 데 능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자신을 괴롭혀달라고 악마를 불러들이는 초대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괴롭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변의 괴롭힘을 꽤 오랜 시간 견뎌냅니다. 그들이 느끼는 억울함은 곧 화가 난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더라도 말로라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자신도 화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폭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가해자는 자신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씨앗이 있으며 자신도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를 짓누르던 두려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때부터 억압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무서운 존재라서 저항하고 시련을 견뎌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어떠한 억압에도 맞설 수 있고 당연히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쩌면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남은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당신이 축 늘어진 자세로 다니면 사람들은 당신을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뇌 속 깊숙한 곳의 서열 계산기도 당신의 서열 순위를 낮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뇌에서 나오는 세로토닌의 양이 줄어들고 행복감은 떨어지고 불안감과 슬픔은 커집니다.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때 패배를 인정하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어지고 어느 면으로나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듯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를 얻는 데 성공했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라는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순환고리가 작동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심리 실험 참가자에게 얼굴 근육을 움직여 슬픈 표정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의 심리 변화와 행복한 표정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의 심리 변화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런 표정을 짓는 과정에서 이미 더 슬퍼지고 더 행복해졌다고 대답합니다. 감정은 대체로 몸으로 표현되고 그 표현 때문에 증폭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몸짓 언어와 같은 것은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사회적 영역에서도 일어납니다. 가슴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인 채 다니는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왜소하고 자신감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무력감이 더욱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패배자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도 당신을 패배자로 취급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 역시 당신을 다르게 보고 그것에 맞게 대우합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겉모습에만 관련된 법칙은 아닙니다. 우리는 몸뚱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몸을 똑바로 하라는 말에는 정신 역시 똑바로 하라는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면 신경계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재앙 앞에서 얼어붙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 당당하게 앞으로 나선다면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의미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게 됩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리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만큼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으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유능한 실력자라고 생각할 것이고 최소한 그 반대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 덕분에 불안감이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기회가 늘어납니다. 그 결과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감도 커집니다. 자신감과 용기를 찾은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좁고 험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독 눌러주실 거죠? 댓글에 많은 이야기 올려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